안녕하십니까. 이토마토 재배원 전문가 롱션 미국 투자 클럽과 재배원 전문가 투자 클럽에서 진행하는 정권 방송입니다. 오늘은 25년도 8월 31일 저녁입니다. 자, 오늘 정권 방송 제목은 가을장, 이제 9월부터죠. 10월 먹을 게 없다. 동방부사 주식만 승승장구한다. 이미 저희는 다 대비했습니다. 5월 달에 썸머 랠리가 미리 온다. 그래서 4월 중순경에 이미 광고를 만들고 다 만들어서 5월 7일 날 썸머 랠리를 이용한 회복 프로젝트를 손실 회복 프로젝트 진행해서요. 엄청 올라갔죠, 주식이. 4월 말부터인 건 정권주는 100%에서 기본 70% 다 올라갔고, 두산 NBT는 올해 3배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올인 2차전지 전부 다 손절해서 두산 NBT 올인하라. 31,500원에. 그래서 5월 15일 날 6월 15일 정도 이미 한 달 만에 100% 올라가서 65,000원 내외, 6만 이상부터 65,000원 내에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했고, 그래서 6월 5일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무조건 SDI 뿐만 아니라 2차전지는 배터리 혁명 주식 빼고 남기고 나머지 전부 다 팔아서 두산 에너비티 올인하래서 답을 내줬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가 포스코홀딩스, LG화학부터 전부 다 마이너스 50% 손해난 것은 제 손실 회복 프로젝트에 바로 가입해서 왔다면 5월 15일부터니까 무조건 다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종목만 사줬으니까. SDI 팔아서 저 2차전지 배터리 혁명 주식 남기고 전고체 배터리 수혜주만 남기고 나머지 전부 다 SDI조차 삼성 SDI조차도 팔아가지고 전부 다 두산 에너빌리티 올인해라. 그러면 회복된다. 단숨에 31,500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간에 한번 팔아졌지만 몇 프로 차이 없으니까 65,000원 내외에 전량 매도했고, 그리고 한 주도 보유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미 6월 중순 이후에 7만 1,000원대 찍고 내려왔을 때부터 그리고 나서 우리는 뉴스켈 파워도 51달러 팔았고, 로켓넷도 51달러 팔았고, 중소형주 미국 주식도 거의 다 팔았습니다. 그쯤에서 이미 대응은 다 했고요. 7월부터 시세는 별로 안 납니다. 그동안 많이 주도주였던 조선주는 아직도 괜찮지만 그래도 이미 7월부터 조정 들어가서 고가놀이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장이 나쁘면 2차전지는 대다수 50% 정도 올라왔죠. 저점에서. 그런데 2차전지 종목들도 봐라. 7월달엔 가자마자 올랐죠. 지금 2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양극재를 좋다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70% 났는데 못 팔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다가 봐라, 7월달에 이렇게 올랐지 않냐, 내 말이 맞지 않냐. 거짓말이죠. 포스콜딩스 50만원대 벌써 20만원대 왔고, 에코프로 BM도 60만원대에서 10만원 왔고요. 포스코 푸치엠도 50만원대에서 10만원대 깨졌다가 최저점에서 플러스 한 70%, 50% 올랐어요. 그나마 LNF만 최저점에서 100% 올랐고요. 100% 또 주자 내려가고 있잖아요. SDI도 엄청 빠졌잖아요. 그러면 저는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배터리 혁명주는 한 주도 안 팔고 갖고 있지만 나머지 주식 바로 한 달에 따버리면 금방 회복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비중 좀 줄여서라도 매매할 돈을 만들어야 되죠. 그죠? 안 그러면 세월 다 갑니다. 특히 앞으로 더 힘든 장이 올 겁니다. 지수가 미국도 엄청 올랐고 한국도 올랐고요. 한국도 변한 게 없어요. 하나도.
오히려 대주주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시키면 나쁘죠. 그 다음에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했어요.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냈습니다. 근데 기존하고 바뀐 거는 별로 없어요. 기존엔 배당 소득 2천만 원까지는 배당 소득 금융 소득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해줬습니다. 분리과세 해줬죠. 그 다음 2천만 이상만 종합과세 해줬습니다. 소득세 종합과세. 그러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나는 당연히 대주주들은 평상시에도 소득세 최고 세율을 받겠죠. 45% 최고 세율을 냈겠죠, 그동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세까지 49.5%예요, 최고 세율이. 근데 배당 분리과세 해도 38.5%예요. 그러면 11%만 좀 깎아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분리과세 해도. 그런데 내가 100억을 배당해서 기존에는 49억 5천만 냈는데 세금을 100억, 지금은 38.5억을 내요. 그럼 11억이 줄잖아요. 50억에서 10억 주면 그거 얼마 주는 건 아니죠. 어차피 종합소득 다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도. 2천만 원 배당소득세 못 받잖아요. 대다수 분들은. 의미가 없는데 대주주한테 의미가 있어야죠.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가 분리과세를 종합소득세보다 훨씬 더 아니면 20%로 완전히 단일세율 하든지 20% 이하로 아니면 14%로 단일세율 하든지 다른 나라처럼 그러면 대주주가 서로 배당해 주려고 그러겠죠? 자기 자식들은 내가 종합소득세로는 49.5% 내야 되는데 최고세율 해당되니까 대다수가 대주주. 근데 나는 자식들한테 정려나 상속하지 해주지 않고 배당으로 계속 주면 되죠. 그러면 대주주가 지분의 50%도 안 되는데 30% 내외인데 그럼 나머지 개인이나 기관이나 국가기관이나 해외 외국인이나 전부 다 70% 사람들은 대주주 자기들이 잘 먹고 자식들한테 정리나 상속하기보다 분리과세 배당이 훨씬 더 좋으면 배당을 많이 해줄 거 아니에요. 돈만 생기면 배당해 주겠죠. 그럼 거기서 개인도 먹고 살 수 있잖아. 이게 배당 바보더라. 진짜는 배당이에요. 배당 소득세입니다. 다음 아무 대주주도 아니에요. 대주주 50억에서 10억 하면 50억 팔았다 사면 되지. 그럼 개인만 피해보지. 내가 돈을 100억 갖고 있어 한 종목에. 그럼 연말에 10억이고 대충 보고 그 정도 100억 내가 한 종목에 100억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 모를까요? 다 알지. 그럼 8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좋을 때 팔고 나오지 당연히. 팔았다가 다시 안 좋으면 사든지 좋으면 사든 안 사든지 그러면 그 주식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선주하고 전력주, 조선전력, 방산 요 법인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해당 사항은 없지만 대주주 요건에는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개인 투자자 중에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 물량 나오지 외국인 물량 나오지. 그럼 3년 주도주도 끝나는 거죠. 수주도 잘 안 되는데. 마지막 남은 이제 조선주만 남아서 잘 지키고 있어 지수가. 이제 조선주까지 빠지면 지수는 급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중성주 있으니까 지수가 형님이 급락하는데 그거 살아남겠습니까? 우리나라 주식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주사 상법 개정 이미 두세 배 다 올랐는데 PBR이 1배에서 1.2배까지 다 올랐는데 지주사들 주식도 증권주도 마찬가지고 사야 될 이유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개인도 이제 가면 갈수록 개인 투자 더 악소리가 날 겁니다. 한국 주식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소비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 2% 지금은 0. 몇 %대죠. 내년 1.8% 예상하는데 이거 어떻게 먹고 사 1%대로? 소비 쿠폰 풀어봤자 쉽지 않아요. 그죠? 이미 구조가 그런데 그 다음에 관세 전쟁으로 자동차도 15%인데 기본. 그런데 자동차를 많이 쓰는 시대도 아니에요. 이제 자율주행 공유경제처럼 자율주행 우버 택시라든지 공유 택시 가지 자율주행 시대로 가고 있지. 그러면 차를 많이 소유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 상태에서 가니까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력 자동차
그다음 조선은 이미 수주가 반타작 됐지. 발주 반타작 됐지 이미. 전력은 관세에 영향도 있지만 데이터 센터가 지금 더 고점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이 이제 1, 2년, 2년 뒤에는 아무리 늦어도 2년 뒤에 내려가요.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주식이 다 반영됐으니까. 잘못하면 여러분들 지금 남은 돈조차도 갖고 있는 순간 10년, 1년, 2년, 3년 뒤에도 고통만 가중될 겁니다. 이 노후자금 빠르게 결단하지 않으면 심각한 현상이 벌어져요. 백화점 만들어가지고 계속. 자,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앞으로 동방바다 주식만 승승장구. 저희는 이미 작년부터 대비해 놨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는 이미 미국 주식도 작년부터 다 대비됐습니다. 엔비디아도 작년에 평균적으로 $130, $110, $140 다 팔아가지고 물론 장기로 가는 사람 3분의 1이나 10% 남기면 돼. 지분은 그 이상 남기는 거고 옛날부터 사신 분 나머지는 팔아가 전부 다 갔잖아요. 그 간 주식 200%씩 올랐는데 100% 200%씩 그럼 엔비디아가 평균 $130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300 있는 건 마찬가지처럼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다 대비됐어요. 대폭락해도 관세도 영향이 없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이제 거의 다 짓고 데이터 센터 매출이 줄어들어도 상관없는 그런 주식으로 다 가 있습니다. 이미 국내와 미국 실패 없는 1등주 투자로 인생 역전이다. 역시도 국내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1등주 투자해야 됩니다. 1등주. 자, 1등주가 지금은 반도체가 아니에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23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빠져있어. 2차전지 빠져있어. 2차전지라 지금까지 빠졌어요.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꼴찌인데 무슨 반도체를 자꾸 사냐고 그죠. 지금까지 2003년부터 4년도 5년도 2년 동안 안 맞았는데 맞을 거라고요? 이미 동방마스 23년도부터는 AI 혁명 시대다. AI 혁명 시대로 가자. 다 맞추잖아요. 그죠? 제 걸로 1억 중에 23년부터 3천만 원만 1억 중에 3천만 산 게 지금 2억이에요. 2억 1천만이에요. 2년 동안. 1억 중에 미국 주식 3천 산 게 지금 2억 1천만이네요. 내 문자 그대로서 저는 한 종목 팔아야 한 종목 사니까 복리가 되죠. 다른 전문가들은 복리되지 않아요. 종목 10개 있어도 또 추천하는데 이익 나고 빨리 팔아먹고 손해난 것도 손절하고 또 다른 거 하고 종목이 비중이 뭐 30% 이러지도 않잖아요. 한 종목 팔아서 저는 한 종목 팔아야만 다른 종목 사라고 문자 주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죠. 한 종목도 추천했다 또 다른 거 또 추천하고 또 추천하고 또 추천 계속 추천하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할 거야 아마. 매일매일이라도 돈 벌 것 같으면 되냐 그죠? 근데 복리가 안 되잖아요. 손절한 것도 있으니까. 저는 미국 주식 손절한 거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엔비디아 $50 이하 계속 23년도까지 사가지고 24년도 6월달에 $110, 12월달에 $145 팔아가서 여기 11월달 파는 거 테슬라 $170 이하 사고 $145 파는 로블록스 사고 또 테슬라도 작년 11월달에 11월 16일날 $345 테슬라 판 거 전부 다 로블록스 일단 싣고 나머지 남은 거 다시 재매수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손실 볼 수가 없잖아요. 사자말자 100% 다 갈아탄 주식도 100% 가고 작년도 11월 달에 테슬라 160에서 $170 때 산 거 작년 11월 16일인가 $345 전량 매도 해가지고 로블록스 사고 그때 로블록스 $50니까 사고 나머지 비중 싣고 나서 비중 싣고 남은 돈은 테슬라 다시 사주고 아니다 사주고 엔비디아도 $145 산 거 로봇 사고 남은 거 테슬라 사주고 테슬라는 한 번도 판 적도 없고 계속 사모으는 거고요. 미국 주식 작년 2월 23일에 미국 투자 클럽 오픈됐을 때 미국 주식 기본 미국 투자 2억 이상을 주로 투자하시면 가는데 비중 50% 로블록스 $50, $60 사주고 150% 갔다가 지금도 100%잖아요.
테슬라 그때 15%밖에 안 사줬고 나머지 주식 상금 울타가 다 나오고 이익 실현 다 나오고 올해 3, 4월 달에 산 주식은 전부 다 7월까지 미국 중소형 테마는 50%뭐 이상 3배 50% 20%다 먹고 나와서 현금 갖고 있다 조금 다른 거 사고 있고 계속 복리만 되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다 심각합니다. 지금. 자, 미국 보겠습니다. 시향부 잠깐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174달러입니다. 테슬라도 빠졌고 자, 엔비디아 빠진 것은 지금 엔비디아는 추세 하락입니다. 엔비디아 보유 금지입니다. 단기 매매자들은 자,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꺾였습니다. 차트상으로 자, 이미 주봉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미 가일권은 망가져서 이미 이까지 내려왔어요. 이제 150달러가 언제든지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100% 갔죠? 거의. 그럼 조정 받아야지. 얼마 많이 안 빠지더라고. 이렇게처럼 안 빠져요. 이렇게 가지. 자, 그 다음에 테슬라 빠진 이유는 그겁니다. 엔비디아는 2분기 실적이 5, 6, 7월 FY 회계연도 26년도 2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은 사상 최대입니다. 하지만 중국 H20인 중국 저사양 매출이 반영이 안 되는데 그러면 3분기 때 H20이 수출되게 되니까 될 거다.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안 빠져. 괜찮다 그러잖아. 하지만 이미 중국에서 알리바바도 어저께 중국의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을 만든다. 그래서 생산은 TSMC 사는 게 아니라 중국 업체 아마 SMIC에서 하겠다. 그런 식으로 발표해서 알리바바는 시간에 12% 올라가고 엔비디아는 이렇게 빠졌습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는 중국의 저사양도 H10도 이제 팔다 하더라도 중국 거 자체에서 칩을 생산해 버리잖아요. 저사양은 굳이 고사양 칩이 필요 없다. 저사양으로 많이 하면 되죠. 자립을 한다. 반도체 수출 통제를 오히려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장비를 ASML보다 장비를 뭐 납품 못하게 하지만 그래도 애들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이미 메모리 반도체는 DDR5까지 양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에 DDR5보다 팔 게 없어요. 옛날에 중국은 이미 하이닉스 메모리가 중국의 수출 비중이 48%였다가 이미 23년도 28% 내려왔고요. 23년도 그래서 요거를 HBM으로 미국향으로 HBM으로 데이터 센터 만회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삼성전자는 만회를 못하고 있죠? 그러면 중국이 DDR5를 핸드폰용을 주로 양산하면 자기들 거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어디다 갖다 팔아요? HBM도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단을 쌓아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 전문가가 HBM 반도체를 비메모리 반도체라 그래요. AI 반도체니까. 이렇게 무식한 사람도 있어요. 반도체가 HBM 반도체가 이게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를 12단 지금 이 8단 8단으로 싼 게 HBM 처음이고 지금은 12단까지 사죠. 메모리 반도체 싼 게 메모리 반도체죠. 그럼 AI 반도체 이게 AI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죠. 그럼 AI 반도체라는 것은 GPU가 비메모리 반도체죠. GPU가 있으면 요게 HBM 요거 다 합쳐서 여기 뭐 CPU 들어갈 때도 있지만 요 합쳐가 요거를 AI 반도체라 그럽니다. 그럼 AI 반도체가 메모리 HBM 넣고 GPU 넣고 합쳐서 이제 하나의 칩을 만든 거죠. 이게 엔비디아 칩이잖아요.
근데 HBM 반도체를 비메모리 반도체라 우리나라가 뭐쩌고 저쩌고 하이닉스가 성장하고 저쩌고 다 틀린 얘기입니다. 반도체도 제대로 모르면 전문가 하지 말아야죠.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전문가들 얘기. 또한 아날로그 반도체. 이 무식한 전문가들도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냥 주식을 사고 파는 거 배워가지고 그렇지. 아날로그 반도체. 이것도 아날로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그리고 아날로그 구닥다리 반도체로 생각해요. 과거의 반도체. 아날로그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최상의 반도체예요. 반도체 기술 중에 최저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가장 기술의 가장 상위권에 있는 게 아날로그 반도체예요. 아날로그 반도체는 인간의 오감, 촉각, 미각, 청각, 후각 인간 오감을 디지털로 바꾸고 디지털로 다시 인간 오감으로 바꾸는 인간으로 바꾸는 요 전환 반도체를 아날로그 반도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인조인간을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으면 로봇에 지금 현재 이렇게 로봇처럼 생겼잖아요. 팔도. 그럼 로봇에 여기다 실리콘을 얼굴이라는 팔에 손에 손가락에 전부 다 실리콘으로 다 집어넣어서 미세한 아날로그 반도체를 다 집어넣은 게 코에 귀에 손가락에 촉각이나 아니면 손가락에도 미각을 느낄 수 있도록 집어넣으면 되죠. 굳이 입으로 맡을 필요가 없잖아요. 손만 갖다 대면 손가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는 미각, 뭐 후각 냄새만 귀가 뚫려서 냄새는 후각을 귀도 만들고 후각, 청각 듣는 청각, 콘데 구멍만 있으면 후각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손으로 만지면 촉각, 온도, 느낌 전부 다 살같이 인간이 느끼는 그 뜨겁다, 차갑다, 시원하다부터 미지근하다 다 느낄 수 있는 이 센서를 가지고 다 하는 게 앞으로 아날로그 반도체입니다.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우리나라의 DB 하이텍이 주로 생산, 반도체 하고 있습니다. TI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꾸준히 조금씩 성장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보시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배당을 많이 줘요. 보시면 배당은 많이 줘. 이게 2003년 또 빛나는 주식입니다. 이게 아날로그 반도체 핵심이니까 글로벌 1등. 자, 그러면 2010년도 여기 10년 10년. 그럼 여기서 지금 일단 17달러, 16달러에서 200달러 왔잖아요. 지금 15배 왔죠. 2010년도 저가 15달러에서 150달러면 15배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계 1등 아날로그 반도체입니다. 이게. 옛날부터. 그럼 아날로그 반도체고 얘는 그 다음에 그래픽을 인식하는 즉 입체나 그림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거는 GPU죠. 지포스가 GPU예요. 과거에. 이 GPU가 2012년도부터인가 GPU로 그래픽 프로세서 컴퓨팅 GPU 유닛으로 만든 게 GPU가 이제 지포스 이렇게 나오면서 PC방 많이 들어간 게 GPU 그래픽 처리니까 그래서 버벅거린 게 없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그림을 3D나 그림을 인식하는 게 GPU 칩인데 당연히 인조인간 시대면 GPU 시대 인간이 머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오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날로그 반도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고 우리나라 DB하이텍이고 얘는 30년대도 계속 성장합니다. 이런 거는 배당 수익률 아주 좋아요. 배당 받고 고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거 옛날에 사놓으면 되는 거죠. 미국 주식은. 배당 써주세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비슷 돈 냈는데 뭐. 미국은 배당 써주고 조금 비싸지만. 돌려갔습니다. 자, 텍사스 인섬 투자 지표예요. DPS가 얼마예요? 5달러 주잖아요.
2% 되잖아요. 2.5%입니다. 근데 100달러 할 때는 얼마 여기? 4%잖아요. 4.6%잖아요. 2020년도 3.7이죠? 20년도 안 좋을 때 막 난 배당도 받고 한 10억 갖다 집어넣으면 되죠? (2010) 2020년도에요. 별로 안 빠졌어요. 는 마이너스 26%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뭐 코로나고 난리 났을 때 전에 종가 대비해서 보세요. 2020년도 얼마 안 빠졌어요. 주로 20년도 1월 말에 103달러에서 85, 15, 뭐 20달러밖에 안 빠졌지. 20%. 왜냐하면 사야 될 3만 원이고 100달러 사면 얼마요? 4, 5% 배당 받잖아요. 10억 넘어 4, 5천만 원 받는데 5천만 원, 4천만 원. 근데 지금은 더블 놓은 상태에서도 2.5%예요. 난 10억이 100달러 사도 지금 200달러죠. 100달러 샀어요. 여기서 2019년도부터 100달러 사고 난 4% 배당을 보고 연간 4천만 원 배당 받으려고 그러면 428? 4.5% 정도 되니까 20, 그럼 4% 정도 남잖아요. 그죠? 연간 4천만 원 받아고 내가 10억을 샀어요. 그럼 지금 20억 된 상태에서 2.5% 배당 받습니다. 20억에서 10억, 20억 돼서 이인은 4, 5천만 원 받잖아요. 4천만 원. 그러니까 그래도 2.5%. 와, 그럼 20억 된 사이에서. 그럼 절반 팔으면 되죠. 어제 따블났으니까. 10억 빼고 나 2천 배당 받고 10억 빼고 10억까지 또 고성장 주식 10배 갈 거 사면 되죠. 10억 팔아서.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제가 이 4월에 폭락할 때 130달러 갔을 때 우리 회원들 자금 크신 분들 우리 한국 주식 배당 받들 사지 말고 130달러 이하 가면 140달러 그럼 여기서부터 얼마야? 221달러니까 40% 빠지잖아요. 35% 빠지면 428 그러니까 얼마야? 130달러 돼. 130달러 같이 빠지면 140달러 빠지면 배당 받으려면 연간 4% 나오니까 그리고 앞으로 10배도 간다. 1300달러. 그러면 10억 가지고 100억 1억이면 100억이면 100억 된 상태에서 내 원금에 10억째 2천 3천만 원 받는 거예요. 배당을. 10억이 100억 대도 3천만 원 받고 5억 대도 3천만 원. 폭락할 때 어떤 주식을 사야 돼? 정답이 나오죠. 자, 엔비디아는 이야기했죠. 이야기할 때가 아니었죠. 자, 엔비디아 빠진 것은 알리바바 중국에 자체 칩을 만들어서 중국 내에서 생산한다. 그래서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비트코인이 빠져서 빠진 거예요. 비트코인도 끝났어요. 당연히 뭐 많이 빠질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옛날 2018년도 200만 원, 2천만 원 그때 1,000만 원에 안 사고 2억이 왔는데 20배나 그때 안 사고 2018년대 그때 엔비디아 사든 비트코인 사든 난 비트코인 잘 모르니까 엔비디아 산 거고 비트코인 사지 말라고 했죠. 난 엔비디아만 사시라고. 어차피 엔비디아가 좋아요. 비트코인이 엔비디아 칩이 있어야 그걸로 비트코인 채굴하니까 가상화폐 채굴 엔비디아로 사면 돼요. 그죠? 근데 테슬라는 비트코인 워낙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거 빠져서 이것도 빠졌습니다. 자, 메타 플랫폼에서 안 빠지죠. AI로 돈 버는 기업들 안 빠집니다. 별로.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180달러 156인데 오라클은 데이터 센터 우려고요. 그리고 지금 클라우드로 서비스하는 회사들은 실제 괜찮아요. 그나마 미국에서 클라우드 서비스하는 회사들은 괜찮고요.
그리고 데일 컴퓨터가 있죠. 미국에. 데일 컴퓨터가 있는데 데일은 AI 서버 수요가 여전한데 다음 분기 데일이 실적 발표된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 시장에서 예상한치만큼 가이던스를 충족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서버 수요를 우리가 예상하는 거,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도 적게 소비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데이터 센터들이 대다수 주식이 이제 빠지는 거야. 자연 광고. 그럼 데이터 센터 관련된 게 빠지면 당연히 관련된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로 데이터 센터 전기 공급을 한다고 해서 새로운 소형 원자로라든지 그런 게 다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련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오라클도 빠지고 데이터 센터 매출은지만 얘는 비용이 얘는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죠. 뉴스케어하고 이런 게 빠지는 거야. 에너지 회사들이. 자, 지금은 그런 거는 안 되고 오히려 로켓랩이라든지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우주 관련된 기업은 강세입니다. 그러면 전력주들 다 약세고요. 앞으로 더 데이터 센터가 성장을 좀 우려된다면 관련된 주식은 메모리 AI 반도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전부 다 추세 고점이 단기 고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중기 고점은. 그래서 원래 28년도 고점인데 27년도 데이터 센터가 피크아웃. 그럼 주가는 2년 먼저인데 지금 1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내년에 모멘텀 없어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리고 전력 관련된 마찬가지. 우리나라 전력주는 이미 조직 많이 들어가 있죠. 빠진다고 그런 거 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자리 간다는 거예요. 이미 고가놀이 하지만 7월부터 계속 못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은 이미 왔다가 가잖아요. 엔비디아와 모양이 똑같잖아요. 이제 여기 빠지면 추세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월봉을 밑에 시작할 때 사야 돼요. 지금은 AI 반도체도 이미 2023년도 고점에서 얼마 못 갔고요. 그 다음에 요 AI 반도체 인프라 관련된 구축주들이 전부 다 에너지 저장 장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전력 관련 전력주, 변압기주 아직도 뭐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성장하니 그러고 앵무새 같은 말을 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1, 20% 먹을 수 있죠. 잘못하면 다 깨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각하다. 전기차는 8월까지는 9월 말에 미국에 보조금 없어집니다. 9월 30일부로. 그럼 9월, 10월, 11월, 12월 전기차 안 팔려요? 지금은 전기차 8월 달에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했는데 안 팔리기 때문에 이제 9, 10, 11월 하는데 11월 달에도 오히려 급락합니다. 그랬다가 올라가겠죠. 다시 천천히. 그래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항상 뒷북 투자하면 이미 막 10배씩 5배씩 올라온 주식을 가지고 주식을 먹겠다면 그때부터는 이미 실패하면 그냥 위험이 훨씬 큰 거죠. 수익이 보다 위험이 커요. 보세요. 연봉 차트를 보시면 자 3개월 차트 봐도 이미 끝나고 있죠. 내려가고 있습니다. 16만 9천 달러 찍고 16만 9천 1억 6,990만 원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 1년 차트 보시라도 이미 파동상으로 조정받죠. 그죠? 요러잖아요. 여기 깨졌습니다. 그죠? 여기 깨지면 안 되지만 어쨌든 쉽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서 10억 간다 그래요. 그죠? 20억 간다고. 그러면 옛날부터 1억이니까 1,000만원대, 2천만원 그때부터 좋다 하는 사람 계속 지금도 좋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항상 전부터 좋다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도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위에서 사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해야 되고 저 밑에서 있는 분들은 뭐 그냥 갖고 있으면 되죠.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비중만 좀 줄였다 하든지 아니면 갖고 있든지. 그래서 몇 개 사신 분들 문제죠. 개인 투자자 모르고 계속 자, 그러면 메타 플랫폼스도 그렇고요. 이것은 뭐 워낙 좋은 거니까 지금은 오라클이 아니라 요게 더 좋아요. 그죠? 요런 게 아니에요. 그죠? 알파벳도 아니고 아마존도 아니에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대형 기술주는 어, 아마존도 이제 메모리 많이 나와서 그렇고요. 그래서 중국이 이미 저 사양에 따라서 그 생각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은 테슬라 비트코인은 한 1조 4천억 정도가 청산됐습니다. 24,000 BTC를 갖고 있는 비트코인 24,000개 갖고 있는 게 갑자기 다 청산해 버렸어요. 이익 실현해 버렸습니다. 2억 7천 2.7억 달러예요. 한쪽에서. 그럼 이걸 누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한 투자자가 2.7억 달러를 매도해 버렸어요. 지금까지 갖고 있다. 1억 달러가 1,400억인데 엄청나죠, 그죠? 몇 조를 이익 실현해서 그리고 여기 얘가 한 방에 때리면서 그러면 레버리지한 포지션 거래도 청산되고 그래서 9억 달러가 강제 천상된 거예요. 얘 때문에 손해본 사람 많은 거예요. 엄청나죠. 엄청난 돈 있죠. 한 방에 때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때린다는 건 가격 쇼크가 일어난 거예요. 가격 쇼크는 비트코인도 사상 이제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기술주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외국도. 대충 외국 주식은 한국 주식 하듯이 조금 10% 이익 나고 팔고 또 손해 나고 팔고 그러다가 세금만 내고 다 죽습니다. 돈도 못 벌고 세금만 내고 천천히 장기 투자도 이익 나서 팔고 기다리고 또 비중을 좀 실어서 또 물 타고 또 그래 팔고 그래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35달러 여기서 샀어요. 가다가 51달 우리 팔잖아요. 그죠? 이렇게 팔고 이제는 뭐 안 사면 되죠. 올라가면. 자,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를 다음 달에 9월 달에 할 걸로 보여서 9월에 하면 10월 달에 지금 고용지표는 뭐 그나마 괜찮은데요. 전체적으로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대신 주식이 올라가서 미국 주식이 올라서 물가 좀 오른 상태인데 10월 달에 고용지표나 여러 가지 빚이 다 안 좋게 나올 걸 보여요. 그래서 10월 달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9월 10월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국내도 갈 주식이 별로 없습니다. 전체 시가총액 보면 조선전만 그나마 뭐 잘했고 좋은데 주봉도 그렇고요. 현대중공, 캐나다 잠수함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현대중공, 현대미포소 이미 고점인 지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왔어요. 하나오션 얘도 마찬가지고요. 유일하게 현대중공업만 괜찮아요. 이 함정까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얘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얘만 괜찮은 상태입니다. 지금 모양 자체도 그렇고요. 매도가 전혀 안 나왔습니다. 얘만. 나머지는 다 죽는다. 절대적 고평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음봉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올라서 음봉 나오면 절대로 안 갑니다. 올라가더라도 금방 내려와요. 이제 만약에 전체 장이 안 좋아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안 좋아서 외국인이 갖고 있는 거야 기관 갖고는 때려버리면 이런 건 작살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갖고 있는 분들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2차 전지 보겠습니다. 2차 전지는 지자리에 내려갑니다. 또 전부 다. 자, LNF가 내가 요 위에서 여기서도 8만대 계속 6만 초반가 내려간다. 지금 6만 6천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날부터 급락하잖아요. 계속 수요일날 강의 물어봐서 계속 장기적으로는 좀 낮지만 여기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6만 초. 내려가야만 이게 이루어집니다. 모든 게 아직까지 윗골이다고 원봉이잖아요. 청약, 빗대부 청약 끝나고 나서 6만 내려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올라가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SDI도 그렇고요. 전부 다 2차전 LG엔솔도 마찬가지고 원봉이잖아요. 지자리가 또 30만 초반 이렇게 내려옵니다. 실적이 안 나오는데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자, 그렇고 보세요. 월봉이 이번 달에 양봉 나서 또 원봉 나올 수 있는 거죠. 다행히 뭐 바닥은 찍었기 때문에 크게 하락하진 않겠지만 5만 원인데 지금 3만 7천이고 그럼 5만 7천에서 4만 5천 여기까지 4만 6천 5천 내려오면 또 20%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내려왔을 때 이제 눌림목에 사야지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2차 전지는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빠져나오고 일부는 빠져나와야 되죠. 뭐 배터리 혁명 주식은 안 빠져나와도 다 빠져나와야 돼요. 보스코 포침도 마찬가지면 절대적 고평가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빠져나왔다가 비중을 축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지금 저는 2차 전지가 무조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좋은 거면 따로 좋고요. 몇 개 안 됩니다. 자, 이번에 전기차의 모든 그 8탄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배터리 모든 걸 1탄부터 8탄 했을 때 저는 2017년부터 1탄부터 했습니다. 연례 아카데미다. 배터리 혁명주를 해야 돼. 이번에 10배 종목 추천해 놨습니다. 이미 지난 목요일 날 오리엔트 해서 또다시 인젝트해서 해줬고요. 요거는 월요일 날 안 하고 화요일 날 할 거예요. 화요일 날 1강 합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날 미국장이 휴장이에요. 그래서 미국장을 보면서 해줘야 돼서 1강을 1강을 9월 2일 날 하고 목요일 날 2강 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수강 신청하시면 이번 주 중에 1,000만 원 가지고 리딩 해드립니다. 여기 추천주 여기 추천주는 한 1,000만 원치 정도 사가지고 중장기 투자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1,000만 원 가지고 내가 단기 매매로 한 달 동안 회비 99만 원 빼는 매매를 해줄 거예요. 그 해서 나오고 나서 뭐 장기를 하겠다면 이 주식 추천주 2종목 사가지고 가셔도 되고 저는 하나의 아카데미는 항상 들어도 됩니다. 아무 아카데미 다 들어 1,000만 원만 갖고 오시면 들으면 이걸로 99만 원 수강료 당연히 빼줍니다. 지난번에 주식 선물 2,000만 원으로 인생 그거는 7거래일 동안 2,000만 가지고 400만 원 다 익절해 줬고요. 나머지는 본인이 가져갔던 거 가져가면 되고 그리고 하루 만에 그 액자선거에 만들기던 오프라인 아카데미는 33만 원 받았는데 한 달 동안 한 종목은 최고점 기준으로 50% 올랐고요. 한 종목도 20% 올랐습니다. 10% 정도 올랐습니다. 2종목밖에 안 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일 만에 아카데미도 뭐 제나테크 2.8달 3달러 사가지고 4.5달러 팔아줬고요. 대웅도 25,500원 사서 28,800원 팔아줬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인조인과 모든 건 3탄은 이미 3개월 7월 말 기준으로 하면 한 종목은 150%, 한 종목은 100%, 한 종목은 10%, 요 한 종목 150%는 근데 100억치 사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갖고요. 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000만 원 갖고 들으시면 돼요. 돈이 적으신 분은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혼자 해봤자 돈도 안 되는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럼 아카데미 들어서 정석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기차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전기차를 50% 이상 갖고 있는 분들 50% 정도 갖고 있는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전기차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갈 것 같아요. 어떻게 올라가요, 주식이? 뭔가 있어야, 이유가 있어야 올라가. 실적도 있어야 올라가죠. 다 올라간다 그랬잖아, 박스. 막연한 거죠? 근거를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CLTL 주가는 보세요. 여기 690이에요, 여기. 21년도 고가가 695위안, 690위안이 아직도 424위안이죠. 아직도 반타작 여기까지. 그래서 그만큼 세계 최고 1등 배터리인데도 실적 잘, 중국의 전기차 침투는 50%가 넘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50% 넘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아니다 올해 문 잘 안 나오네 차트. 어쨌든 쉽지 않은 상태다. 공부를 해서 빠져나오고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거 가지고 인생 역전하는 것은 한국 사람이 한국 투자자들이 전기차 배터리 주식으로 인생이 뭐 되게 큰 돈 벌 기회 온다고 그 사람들 얘기 지금까지 다 틀렸습니다. 배터리가 이제는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배터리. 미국에서 중국 관세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그냥 관세가 50% 비싸도 50% 관세 때리면 어느 1,000만원짜리 1,500을 가더라도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좋은데 그리고 CATL 배터리는 이제 안전하기도 우리보다 더 안전하지만 가격도 싸고요. 배터리 기술도 우리보다 10년 앞서가 있는데 심각합니다. 그죠? 이제 유럽에도 CATL 배터리 만들어요. 2027년도부터 나와요. 유럽 어떻게 경쟁되겠냐고. 그럼 CATL 배터리 회사에 납품되는 회사는 괜찮겠죠. 소재 회사. 그렇지 않고는 또 죽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만 다시 반등해서 기회가 왔을 때 팔고 나올 수가 있어요. 팔지 않더라도 몇 개는 놔두고 몇 개는 배터리 주식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두산 인프라 배터리 팔아 두산 인프라 사면 다 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 배터리가 주식 10개가 있으면 그중 한두 개 남기고 나머지 다 팔아서 해도 되는데 지금은 안 팔았잖아요. 7월부터. 그럼 올라갔을 때 다시 기회를 잡아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막 몇 년 동안 지금 조선주 꼴날 수도 있어요. 조선주. 15년 동안 갔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도 자동차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비싼 전고체를 자동차를 왜 넣어요? 그죠?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음. 저희 아카데미 아무거나 들어도 됩니다. 1탄 AI혁명 23년도 3월, 4월, 6월 24년도 3월, 6월 24년도 4월, 3월, 4월, 6월 1탄 추천주. 1탄 추천주. 요거 팔아서 열로 갔으니까 복리 끝판왕이죠. 1탄에서 열로 오를 거. 그래서 지금 우리는
23년도 제 방에 계속 있었으면 23년도 제 방에 계속 있었으면 1억 기준으로 무조건 똑같이 해줬죠. 미국은 3천만 원 하라 그랬었나? 3천만 원. 세종부 사군고 내가 요렇게 사서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엔비디아 팔아서 테슬라 팔아서 또 로브스 또 뭐 해서 이렇게 가라고 그대 문자 그대로 했으면 복리기 때문에 3천이 지금 2억 1천만 원입니다. 2억 1천만 원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앞으로 내 1년 동안 이거 2년간 7배를 냈는데 3천 가지고 또 2년간 7배 내면 5배만 내도 7배 5배 얼마요? 35배잖아요. 3천과 10억입니다. 2027년까지. 1억 중에 미국 주식 3천만 가지고 한국 주식 7천까지 올라가다 말든 이게 바로 전문가 방에 있는 효과와 천지 차이죠.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료회원과 비회원의 수익률 천지 차이입니다. 회원 유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제 방에 있어도 있다가 나가도 다 팔아먹고 없잖아요.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주식은 제대로 배워서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심각해요, 장은. 그래서 꼭 혼자 하시면 안 되면 아카데미를 듣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도 하셨고, 오늘은 9월장 뭐 별거 없으니까 집중 투자,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AI 플랫폼 기업으로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이번 주 다시 다음 월요일 날 내일 또 공개 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